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리더의 정민규 기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슈 뽀개기 첫 번째 주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핫한 뉴스입니다. 거의 2주 이상 지금 건국 이래 모든 언론이 탈탈 털고 있는 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자 관련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팩트에 입각해서 가짜 뉴스라든가 카더라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철저히 배제하고 일단 어떤 부분이 의혹이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그리고 또 언론 보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 좀 간단히 짚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조국 대전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제목을 별로 선호하진 않았지만 지금 여야의 대립, 그리고 유명 정치인, 그리고 이제 엘리트, 전형적인 한국의 엘리트 기득권 집안 출신의 유명 인사,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색채나 지지하는 정당 여부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세력과 진영 여부에 의해서 국가가 떠들썩할 정도로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조국 대전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핵심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단어에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의혹입니다. 의혹. 아직 확인 안 된 겁니다.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고요. 청문회가 이제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역시 제목도 의혹입니다. 팩트로서 확정된 거 아니라는 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모두에 드리냐면요, 최근에 보도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 체킹이 되지 않은 상태, 수사 진행 중인 것,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각광받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 집안까지, 신상 정보까지 너무 상세히 알려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공직 후보자 개인이 그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그 개인의 책임 영역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선별해서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수준은 안타깝지만 신상 털기, 정쟁의 소재 찾기,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번 유튜브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의혹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웅동학원이라고 나와 있죠. 웅동학원. 이름 참 멋있는데요. 웅동학원. 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요, 사학재단 오너 집안 출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홍문종 의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 사학재단과 관련해서 항상 이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과연 깨끗하게 운영하느냐?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잘못된 면은 없느냐? 역시 저희 기자들도 다 예상을 했다시피 조국 후보자 역시 이 관문에 첫 번째 걸려들게 됐죠. 자, 웅동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사학재단의 재산을 가족들, 그러니까 일가가 함부로 편취하거나 불법으로 운용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겠죠. 그 사례로서 이제 언급이 됐던 게 뭐냐면은, 공사비 소송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웅동학원이. 근데 사실상 알고 봤더니 가족 간의 셀프 소송이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무대응했다. 결국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웅동학원을 생각했고, 웅동학원에 손실을 가했고, 그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의혹. 제가 팩트체킹 한 거 아니고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아직은 의혹입니다. 또한 학교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 원 중에서 남은 15억의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야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 측의 주장은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갔겠느냐? 조국 후보자 가족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쓰였다라는 주장을 제기해서 이 문제가 역시 첫 번째 의혹으로 떠올랐습니다. 추후에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되겠죠. 사실은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기도 했고 가장 슬퍼하기도 했고 가슴 아파하기도 했던, 그리고 일단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1차적으로 끌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대학 입시 문제 상당히 중요한 화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면은 자식을 어느 정도 키워봤고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 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대한민국에서 자식 농사 관련해서 철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결국 문제의 본질은 말도 안 되는 수시 입학 전형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줄여야 된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시 입학 전형은 전형적인 금수저들을 위한 로얄 코스가 아니겠느냐. 본질은 수시 입학 전형의 축소와 그 폐단을 막는 데 있다라고 대통령께서도 한마디 하셨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도 수시 입학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뭐냐면요. 단국대, 공주대, 고려대 관련으로 볼 수 있고요. 핵심은 이거죠. 2주 인턴하고 논문 1저자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입시에 특혜를 입은 것 아니겠느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것에 빗대서 조국 캐슬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스카이 간판을 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사회적 저항. 이 사회적 저항이 조국이라는 한 개인에게 완전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에. 내용은 뭐냐면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격 논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문의 1저자로 올려달라고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주대 교수 논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름을 올린 건 역시 실제 과연 연구를 했느냐, 또 조국 후보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청탁을 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졌죠.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런 인턴 활동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난다거나 그 논문이 취소된다면, 지금 단국대 측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 중입니다. 당연히 자기소개서에 이 부분을 기재했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입학 취소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대 학사 규정에는 전형 자료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거나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 나오겠지만 좀 더 면밀히 들어가면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다면 이러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고대 입학 전형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고 고대에서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 사안별로 해명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멘트를 안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일단은 지금은 의혹을 말하는 것이나 또 해명을 말하는 것이나 아직은 사실로서 확인이 안 됐고 사실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진실을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개하는 차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부산의전원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받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소식도 처음 전해지자마자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좋은 학교 나와도 살기가 힘들고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가 힘들고 이른바 3포 세대라고 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절망했고 좌절했죠.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 정의로운 척, 온갖 척은 다 했지만 결국 조국 후보자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기득권 집안의 모든 것을 누렸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첫 학기부터 유급을 당했는데도 내리 6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팩트 자체로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심지어 이제 사실 확인하지 않은 유튜브에서 일종의 범죄를 능가하는 행위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 여기서 간단한 팩트체킹을 한다면 의전원 측의 반응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다시 질문이 들어가요. 부산의료원장 노한중 교수한테는 그러면은 이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 줘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6번이나 왜 줬느냐,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은 부산의료원장 선임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영향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요, 조국 후보자의 딸 장학금 받은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3학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학기 연속 모두 800만 원을 받은 점이 의문이 되고 있다. 또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추천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자 딸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조국 후보자 가족들의 사모펀드 관련 얘기죠. 민정수석이 왜 사모펀드를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민정수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대통령 일가의 친인척의 비리를 비롯해서 공무원 기관 감찰 이런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과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사모펀드에 얼마나 개입을 했으며 이 사모펀드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일단 뭐 액수로 보면요, 가족들이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인데, 처음에 조국 후보자는 이거는 가족펀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가족과 친인척으로 구성이 된 게 맞고, 이 운용사의 대표가 조 후보자의 처남이라는 것도 역시 밝혀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의혹대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가족이 마음대로 투자 대상을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민정수석 당시 조국 후보자가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사실이라면입니다. 우리가 보도를 볼 때 앞부분 전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찰이 없고 주로 뒷부분 결론으로 이어질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기성의 많은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 대부분의 펀드 운용 관련해서 약간의 편법, 탈법이 나타나는 게 역시 뭐겠습니까? 상장 인수를 통한 주식 부풀리기 의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역시 향후 청문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맹렬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요, 청문회 여야 전쟁이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기자로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의혹, 개인의 신상, 이런 뉴스들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은 없었어요. 청문회는 왜 늦어지나? 청문회가 늦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고, 청문회를 늦추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과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좀 덧붙인다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유,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방법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조국 후보자 개인의 신상 문제에 집중하는 듯한 경향, 좀 안타까웠습니다. 또 청문회 일정 관련 전쟁에서는 처음에 하루냐 3일 할 거냐, 두 번째는 뭐죠? 증인 채택과 관련된 거죠. 9월 2일에서 3일 진행을 합의한 다음에 가족 증인 채택 여부로 무산이 돼버렸죠. 야당의 주장은요, 가족 증인 제외 후 청문회 개최를 제의한다. 여당은 당연히 거부했죠. 자, 이런 쟁점들이 부딪히면서 결국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얼마나 역량이 있으며 비전과 신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개할 수 있는 자리는 계속 지연되다가 드디어 9월 6일로 일정은 합의가 됐습니다. 9월 6일 하루로 합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은 아직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자리 잡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하나의 대안을 좀 제시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좀 이원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직자로서
공공적 성격의 업무 역량과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의 신념과 가치와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공개적으로 하고, 개인과 관련된 문제, 지방과 관련된 문제, 재산 및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비공개로 하는 건 어떨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반박하죠. 아니, 그렇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너무 번거롭지 않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죠. 지금처럼, 자, 저는 여기서 현행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저만의 좀 의견을 한번, 동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개선책을 말한다면요, 인사청문회를 좀 이원하면 어떻겠느냐. 첫 번째는 공직자로서의 업무 역량, 국가관, 공직자로서의 자질, 이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국민들 앞에서 떳떳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의 신상, 재산 문제, 가족들 문제, 사생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공인도 한 명의 사람이죠.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난도질 당하는 것은 크게는 우리 국가 전체, 사회 전체,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보면 조국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 2주 동안 이 나라를 들썩였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능가할 정도의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재판 문제라든가, 일본 아베 정권의 행태 문제라든가,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한반도 국제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죽어 들어가 버렸죠. 이런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중은 유명인의 신상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호기심, 흥미에 자극이 되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지나치게 이런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결국엔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 이원화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진행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됐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촛불 시위죠. 대학생들의 촛불 시위. 조국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모교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 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학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도 역시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촛불 시위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불법과 위법이라는 팩트가 확인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촛불 시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혹 자체가 수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허무감과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촛불 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심정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촛불 시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모두 다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즉, 촛불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됐는데 이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런 많은 학교들에서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핵심 멤버들이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라든가 자유한국당 반개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가 됐죠. 이 부분도 역시 추후에는 좀 더 밝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촛불을 들고 맑은 주장, 바른 주장, 고든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수많은 국민들이 어린아이부터 구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촛불을 들고 주권자로서의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해외 외신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과거의 광우병 사태 관련된 촛불 시위도 역시 평화적이었고 순수했고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학생 촛불 시위 관련해서 뒤이어 들려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촛불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도 저도 역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어른거린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역시 훗날 밝혀지겠죠. 자, 그 다음은요.
이게 참 충격적이기도 했고 이채롭고 재밌는 건데요. 사상 초유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인물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자,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는데요. 야당을 지지하는 조국 후보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언급하는 시나리오는 미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신분을 수사 중인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청문회장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 조국 후보자가 답변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다라는 얘기죠. 즉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적극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라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것과 유사한 게 이제 어차피 지금 검찰 현 정권에 충성하는데 조국 후보자의 먼지를 먼저 털어버리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느냐. 역시 이런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럼 이 검찰 수색과 관련해서 또 반대편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나친 충정으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이 검찰 수사를 놓고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 됐어요. 검찰 수사를 반대할 수도 없고 진실과 사실을 외쳤던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반대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니 청문회에서 얘기할 거리가 없어질 것 같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설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함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사실은요. 압수수색은요. 범죄 혐의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압수수색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확실시 될 때만 단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른 압수수색이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또한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압수수색은 단행이 됐고요.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제목을 뽑은 게 이게 참 재밌는데요. SNS 전쟁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요. 익숙하시죠? 우리가 SNS를 통해서 기사도 보고 자기 의견도 표출하고 이런 세상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런 여론전에 최근에 이제 등장하신 인물들이 화면에 보시면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문준영 문재인 대통령의 자제분, 그리고 김부겸 민주당 의원, 게다가 말빨세기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역시 여권 인사로서 조국 후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여론의 마녀 사냥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서시죠. 그리고 제가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채로웠던 게 검색 키워드 전쟁이 나왔어요.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역시 나타났던 것은 조국 힘내세요예요. 그런데 요거 나오자마자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 조국 사퇴하세요. 이러니까 또 다른 검색 키워드를 띄우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법대로 임명해라. 이러는 과정 속에서 불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튀어버렸어요. 나경원 자녀 의혹,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 나경원 소환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검색어들이 질풍노도로 쏟아져 나오면서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뭐가 나왔느냐? 한국 기자의 질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등장한 게 언론이 검찰이냐, 언론 검찰의 광기다라는 검색어까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신 뉴스와 언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국민들이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검색 키워드 전쟁까지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긴급 기자 간담회. 사실 저는 큰 기대를 안 했고요. 후배 기자들도 뭐 가서 질문도 많이 했고, 모 매체의 기자는 질문하자마자 박차고 자리를 나와서 나가버렸던 경우도 있고요. 이 기자간담회 관련해서도
무수한 낭설들이 떠돌았죠. 민주당 출입 기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 거짓말이라는 건 너무나도 쉽게 판단이 되는데 애초에 안 믿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출입 기자만 간 게 아니고요. 네. 민주당 출입하지 않는 기자를 일부러 보낸 언론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이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지연되므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는 요청사항이기도 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사실 어느 정도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기자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팩트체킹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팩트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따져 묻는 일부 기자들의 질문 태도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성토를 했습니다. 당신이 쓰는 기사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사명감과 준법 정신, 책임 정신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날 참석해서 질문을 했던 수많은 기자들이 기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사안 자체의 지금 확대되는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혹이 나왔을 때는 의혹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의혹에 대해서 팩트를 취재하고 팩트를 알려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의혹이 나왔을 때는 의혹을 더 부풀려요. A라는 의혹이 나왔을 때 A라는 의혹이 별게 아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뭡니까? A가 나오면 B 터트리고 B 나오면 C 터트리고 이거 뭐죠? 장사 속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이슈를 만들어내야지만 언론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아주 표면적인 이유다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던 기자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자, 긴급 기자간담회 정리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드디어 9월 6일 날 청문회 전격 합의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갑자기 야당에서 꼬리를 내렸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고요. 장외투쟁을 불사하며 치열하게 싸웠던 야당은 전격 합의에 서명을 합니다. 일단 국민들은 9월 6일 날 청문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고요. 자, 그렇다면 청문회가 어떻게 열릴지, 그리고 과연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지 향후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본질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왔던 과정 그리고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왜 필요하냐?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냐? 그런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후보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는 왜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돼서 국가와 역사를 향해서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조명해주고 조국 후보자의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겠죠. 그래서 향후 전망 쪽에 조금 더 저는 중심을 두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향후 전망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국민 여론 전망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국민 여론 전망을 보시면요. 일단 2차 조사입니다. 2차 조사는 8월 30일 날 있었어요.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2차 조사를 했는데 핵심만 제가 딱 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54.3이고요. 찬성이 42.3입니다. 8월 30일자 자료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반대가 많기는 하나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이 2차 여론조사도 1차 때보다 훨씬 더 폭이 줄었다라는 면. 즉,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사실과 진실 그리고 본질에 관심을 갖는 역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조국 후보자를 변론하느냐라고 또 누가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지 모릅니다. 돌 던져도 전 맞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 어떠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이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를 할 것이고 청문회에서도 물론 현실의 청문회가 싸움장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청문회에서도
여러 말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는 판단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뭐 말들은 많은데요. 이 부분은요, 사실 제가 안다 해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검찰 수사는 역시 법대로 엄정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국민정서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위법사항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검찰 수사라는 것은. 즉, 검찰 수사가 조국 후보자에게 형법상, 민법상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 사례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도 역시 조국 후보자가 이미 도덕성을 어겼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조국 후보자가 아닌 추후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정서법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내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만으로 그 사람을 비토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것만이 주류 여론이 된다면 나라의 장래는 어둡겠죠. 즉, 한 개인을 평가할 때는 도덕성과 비전과 신념과 능력,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말을 조심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정말 이제 핵심은 역시 임명 여부에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청년들의 좌절과 청년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수시 입학 제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조사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대통령의 마음은 정면 돌파의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임명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도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총선과 대선, 여권의 세력 개편을 위해서 정치인 조국을 살려두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조국 후보자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되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많은 얘기도 했고 예상도 하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지 않고 말 그대로 정면 돌파, 청와대가 바라볼 때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수행하는데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화려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가정 출신인 그 부분까지 조국 후보자가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청와대의 시선이나 범여권의 시선은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에 입각해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시나리오를 펼치기에는 현 전국 상황이 만만치 않고 일단 검찰개혁은 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언론에 표명되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실패의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검찰개혁이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명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과정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약 지난 2주, 3주간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